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던 일본의 한 커플. 대기업 IT 회사를 취직했다는 남편 로타의 출근 뒤 행동이 이상합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여러 집을 방문, 그리고는 다시 고층 빌딩으로 이동,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의 모습으로 다시 귀가. 세상 성실해 보였던 이 남자,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한 여성 사이코가 숨졌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 결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본 도쿄에 살던 한 커플이 있습니다. 료타, 어떻게 일은 할만해? 매일 밤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네 우리 남편. 동거 중인 연인의 이런 다정한 말을 들은 남편은 료타 켄키. 2년 전쯤 고향인 후쿠오카에서 상경한 그는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몇 달 전 대형 IT 기업에 취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많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같이 다니는 동료들에 비해 학력이 딸리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죽을 각오로 더 노력해야지. 료타는요,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늘 노력했다 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남들보다 늘 더 노력해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그녀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매일 익숙하지 않은 정장을 입고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사실 요타는요,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중퇴합니다. 그 후에 검정고시 같은 걸로 졸업장을 취득하고 단과 대학에 진학하지만 또다시 중퇴하고요. 도망치듯 부모 곁을 떠나 약 2년 전에 도쿄로 왔습니다. 료타는요, 도쿄에 온 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생활 역시 쉽지 않았어요. 매일 똥 빠지게 일은 하는데 매일같이 돈이 없어. 돈이 다 어디로 가나 몰라. 그렇다 보니 매일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에 선불 땡기고, 미안한데 나 2만원만 빌려주라. 10만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점점 인간관계도 끊어져 나갔겠죠. 그래서 결론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장에서도 잘려요. 사실 요타가 이때 아르바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 여자친구. 그 사람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동거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녀에게 버림받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죠.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 때문인지 그는 도쿄에 온 지 약 2년이 지나던 무렵 갑자기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나 IT 기업에 취직했어. 이때 료타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블로그에 저 IT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저의 꿈은 본사 영국으로 취업하는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이 취업 소식을 알린 글 이후로 그의 블로그는 온통 일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요새 일이 너무 빡세네요. 휴일도 다 반납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주말에 그는 늘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이상적인 생활이죠. 남자친구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돈도 잘 벌어 다정하기까지 해.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야, 나 회사 다녀올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오는데 딱 지금부터 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회사로 가는 게 아닌 그냥 길거리를 막 어슬렁거려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났을 때 그는 한 주택가로 들어섭니다. 그리곤 한 집 앞에 딱 서서 벨을 눌러요. 그러자 바로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 영업 돌고 있는 사람인데요. 좋은 주방 세제가 나와서 한번 써보시라 찾아왔어요. 됐습니다. 저희 주방 세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자 이어서 바로 그는 다른 집에 벨을 누릅니다. IT 기업 회사에 다닌다더만 그거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세제 방문 영업 뛰고 다니나 보네. 그렇게 몇 집을 방문하다 보니 금방 오후 3시 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죠. 또 다른 집 벨을 누르는데 점점점 벨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네. 료타는요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 뒤쪽으로 가요. 그리곤 1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서 너무 능숙하게 반응이 없던 그 집의 유리창을 공구로 깨버리더니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집 안으로 쏙 들어가네. 네, 여자친구한테는 출근한다고 나와가지고 방문 판매? 아니요. 이것도 그냥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에요. 그가 실제 하고 있던 일은요, 다름 아닌 빈집털이였습니다. 약 20분쯤이 더 흘러 료타는 다시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곤 바로 지하철을 타고 10km 떨어져 있는 이케부쿠로역으로 가요. 거기서 아까 그 집에서 훔친 현금 카드를 사용, 역 앞에 편의점 ATM기에서 현금 25만 8천엔을 뺍니다. 하나로 241만원 정도. 이 돈을 딱 들고 그는 근처 빌딩 6층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 불법으로 쉽게 돈 번 놈들이 꼭 하는 짓거리가 있죠. 그 6층에 마작장이 있었어요. 그 마작장에서 3시간 동안 즐깁니다. 그렇게 밤이 됐어요. 그는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 다녀왔어. 오늘도 일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 즉 평범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빈집털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 해고당했던 그가 갑자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래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에 주위 사람들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보다 SNS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더 많은 힘을 쏟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열등감이 되게 강하다는 것. 열등감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 일에서 스킬을 갈고 닦는 것보다 SNS에서 자신을 연출하는데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명성을 얻는데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과잉보상이라고 부른다는데, 과잉보상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가져다 주지만 근본적인 열등감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과잉보상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료타처럼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생기죠. 고등학교와 단기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마저 해고당한 료타는 큰 열등감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과잉 보상은 주변 지인이나 연인에게 회사원을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료타는 그 유능한 회사원을 연기하기 위해 2개월 동안 8건이나 되는 빈집털이를 반복했어요. 아침에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영업인인 것처럼 가장에 빈집털이가 가능해 보이는 집을 물색했고, 금품을 훔쳐 밤에 귀가해 마치 일을 하고 온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나날을 반복함으로써 료타는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동거 생활과 자신의 자존심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료타는 이때요, 쉽게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빈집털이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와, 저는 이 삶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여튼 2012년 11월 21일 일본 도쿄에 살던 30대 남성은 막 퇴근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막 불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하지만 평소 같으면 자기야, 수고했어 라고 바로 나왔을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 사실 이 남편은요, 항상 잠겨 있어야 할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부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방 안쪽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난리 장판, 물건이 다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미친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이미 미동 없는 숨진 아내의 모습.
남성은 필사적으로 아내를 불렀지만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져 있던 그 여성은 사토 사이코. 그녀의 손발과 목에는 압박당한 듯한 강한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온몸에 외상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발견했을 땐 이미 사망한 지 반나절이 지난 상태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한 거야? 누구였겠어요? 오늘 사건에서 료타밖에 더 있습니까? 여지껏 저지른 건 단순한 절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2년 11월 21일 오후 3시 40분경 이때는 료타가 사이코의 집에 침입한 지 약 1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2층 침실에서 금품을 뒤지고 있던 료타. 그런데 갑자기 탁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그 방 안에 있던 넥타이. 그걸 바로 하나 집어든 거예요. 문 바로 뒤쪽에 딱 숨습니다. 그리고는 숨죽이며 다가오는 집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끽! 침실 문이 열린 그 순간 료타는 확신했습니다. 상대가 여자라면 가능하다고. 료타는 안방으로 들어온 여성에게 바로 돌진했고 그녀가 넘어지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로 움직임을 제압, 또 다른 넥타이 하나를 그녀의 목 쪽으로 갖다 댔어요. 그리고는 딱 얘기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현금카드 비밀번호 불어. 이때 그녀는요, 무서우니까 바로 불었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얼굴을 들켰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사이코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최악은요, 범행이 일어난 사이코의 집과 이 료타의 집 불과 700m 떨어진 되게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튼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 사이코의 집에서 핸드폰과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결혼반지 등이 도난당한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물 CCTV 영상 분석에 들어가는데 오후 3시 반경 정장 차림에 검은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그녀 집 안으로 쏙 들어가네. 경찰은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인근의 CCTV에 수상한 인물이 찍히진 않았는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5시경 사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이케부쿠로역 앞에 편의점 ATM기에서 매우 비슷한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네. 돈을 무조건 여기 이 이케부쿠로역 앞에 편의점 ATM기에서 뽑았던 것 같아요. 여튼 회색 니트 모자에 파란색 머플러, 검은색 스웨터. 그 남성은 분명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이코의 집 건물 CCTV엔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경찰은요, 옷차림은 달랐지만 검은 안경 태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았대요. 또한 료타는 사건 이후에도 나리마스역과 이케부쿠로역 앞에 방범 카메라에 계속해서 포착이 됐고, 그러면서 경찰은 이 범인이 이 근처에서 생활하는 남성이라는 점도 밝혀냅니다. 그럼 이 남자를 찾아야겠는데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된 게요. 이 료타가 옛날에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체포가 한번 됐었던 거예요. 즉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이 남자의 기록이 남아있어. 한 경찰이 그 자전거 도둑과 이 사건의 범인,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걸 캐치한 겁니다. 결국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료타의 집까지 찾아냅니다. 료타는요, 당당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범행을 딱 잡아뗍니다. 하지만 CCTV에 네가 떡하니 찍혀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거기다 료타의 자택에서 가죽 구두 하나가 나오는데 피해자 사이코의 집에 찍혀 있던 발자국과 일치하네. 여기서 결정적인 거, 그 가죽 구두 바닥에서 왜 사이코의 피가 나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만 삐대라. 이 외에도 경찰은 2달 동안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빈집 털이에도 주목했습니다. 료타의 발자국은 사건 일주일 전에 빈집 털이가 있었던 아파트에서도 발견됐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8건의 빈집 털이가 그의 소행임이 밝혀졌어요. 지인이나 연인에게 유능한 회사원인 척 보이기 위해 빈집 털이를 반복했던 료타.
그러나 체포 당시에 그는 아파트 월세 52,000엔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약 48만 원 정도. 이거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손에 넣었지만 결국 그의 생활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 돈에 쪼들려 살고 있었어. 나쁜 짓으로 얻은 돈, 노력하지 않고 손에 넣은 돈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돈에는 감사함이 없으니까 더 그냥 막 감흥 없이 막 쓰게 되는 거죠. 1년 뒤 료타에게 내려진 판결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판사는 쉽게 돈을 얻기 위해 빈집털이를 반복하며 결국 강도살인까지 저지른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료타가 경찰에 연행된 바로 그날 그와 함께 살던 여자 대학생 연인도 경찰 차량에 태워져 말없이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게 좀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 자기 남자가 회사에 다니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거, 빈집털이하고 있었다는 거 정말 몰랐어? 공범 아니야? 보도에 따르면 이 여자친구는요, 료타가 빈집털이하고 있었다는 거 몰랐대요. 하지만 그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체면을 꾸며도 진실이 아니기에 뭔가 약간 허술한 점이 보이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적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보이려고 한 적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